우리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여한 오늘의 위원님들 소개합니다. 씩씩하게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5G 속도로 청소년들에게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중2 김나연입니다. 충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100% 담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4 만세은입니다. 좋은 의견에는 흔들리되 마음이 풀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의지 굳건한 5일 송성환입니다. 여름철 한낮의 더위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하시안입니다. 민주주의의 마음가짐을 토론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한혜수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청소년 위원님들의 토론을 받쳐줄 든든한 토대 같은 분, 박소정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토론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국회에 대한 상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대법원, 2번 청와대, 3번 국회. 혜수. 네, 혜수 의원님. 3번 국회. 3번 국회? 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서울 시간에 안 자고 열심히 들어서 가겠습니다. 야, 역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은 보람이 있네요.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의회 상식 퀴즈 풀어왔던 우리 위원님들이라면 이번 문제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께 설명 들어볼까요? 네,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기 때문에 국회를 입법부라고 합니다. 또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국회는 민주정치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국회의사당은 약 10만 평 규모의 건물 면적은 2만 4천 평 정도로 단일 의사당 건물로는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크게 지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국회의 권위를 알리기 위해, 2번 아시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 3번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네. 양보하는 건가요? 하시안 의원님. 3번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인 것 같습니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통일하면 일단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네.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지으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네. 미리미리 크게 지어두는 거죠.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통일을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건물을 지을 때부터 통일에 대비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1966년 5월 새로운 국회의사당을 세운다는 계획이 세워지면서 제시를 했던 건립 원칙은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남북 통일을 대비하자. 두 번째는 양원제 운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를 상징할 수 있는 굉장히 대규모 건물로 짓자. 네 번째는 국내의 기술진으로 건설하자 등이었는데요. 이처럼 국회를 큰 규모로 지은 이유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속 건물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넓은 부지를 확보를 해두었고요. 통일 이후에도 국회의사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매우 크게 지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국회 도서관은 본래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서관입니다. 이후에 국민들도 자유롭게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국회 도서관 지하 2층에는 귀중도서 1만 5천여 권과 365점의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는 수장고가 있다고 합니다. 수장고에는 2018년 문화재로 지정된 이것 또한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문서, 2번 청자 기린 모양 연적, 3번 칠성도.
하시안 위원님 3번 칠성도인 것 같습니다. 3번 칠성도. 네. 일단 이유는 멋있어요, 이름이. 이름이 하시안 위원님 스타일인가요? 아니, 느낌이 좀 멋있어가지고 오. 이런 데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땡!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 김나연 위원님. 1번인 것 같습니다. 1번. 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문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정확히는 아닌데 얼핏 한 번쯤은 네. 저런 걸 들어본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야. 네. 자, 정답은 1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문서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문화재 같은데 직접 보는 것은 어렵겠죠? 네, 2018년 문화재 제710호로 등록된 임시의정원 문서는 부식을 막기 위해서 오동나무 함으로 보관 중이기 때문에 실물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시의정원 문서의 내용은 디지털화되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회 전자도서관에서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열람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퀴즈 우승자는 세 친구나 공동 우승이네요. 한 명만 다 주실 건가요? 다 주죠. 우리 대표로 김나연 위원님이 소감 좀 발표해 주세요. 공동 우승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토론에도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접니다. 막내 위원님인데 어떤 제안을 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 이야기해 주실래요? 얼마 전 대전에 사는 친구한테서 부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10월이 되면 초등학생 고학년들은 한 달에 2만 원씩 용돈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용돈을 주시진 하지만 얼마씩 딱 정해서 주시지는 않거든요. 만약 나라에서 저희 용돈을 준다면 저희도 용돈을 잘 쓰는 법을 배우고 부모님들도 용돈 걱정 없어서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용돈 수당을 주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서 나라에 부담이 될 거라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의 용돈 수당을 받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형 누나들과 토의해 보려고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용돈 수당을 지급한다니 사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많네요. 그렇죠? 네. 우리 박수정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아마 대전 대덕구의 사례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16일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관련 조례가 대덕구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오는 10월부터 매월 2만 원씩 지역화폐로 용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시행이 된다면 전국 최초의 어린이 용돈 수당 제도가 되게 됩니다. 우리 시안 학생은 4학년이라 딱 받을 수 있네요. 진짜네? 대덕구로 이사 가요. 예. 자,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는 청소년 용돈 수당 지급 찬성 대 반대입니다. 용돈 수당이 생긴다면 청소년들은 당연히 대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용돈 수당을 받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형 누나들과 토의해 보려고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용돈을 준다면 물론 당장은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중에 어른이 된 우리가 갚아나가야 할 그런 빚이 되는 거예요. 가족마다 버는 벌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용돈 정도의 적은 비용 정도는 나라에서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용돈을 주면 저희가 그 용돈을 한 3분의 2만 쓰고 나머지는 나라를 위해 보태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자, 청소년 용돈 수당 지급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최종 선택. 야! 청소년들에게 용돈 수당을 준다. 어쩌면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한 쉽고 빠른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용돈까지 굳이 지급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청소년들이 용돈을 쓸 곳이 딱히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차라리 용돈을 지급할 돈으로 나라에 필요한 다른 곳에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저도 용돈 수당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그랬지만 용돈을 이제 계획적으로 쓰는 친구가 얼마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받으면 그냥 그 받은 금액만 그냥 시원하게 다 써버리는 경우가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좀 세금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돈을 너무 쓸데없는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놀러 갈 때 쓰고 간식 먹을 때 쓰긴 하지만 용돈은 청소년들에게 엄연한 기초 생활비거든요. 만약 용돈 수당이 지급된다면 모든 청소년들이 용돈 걱정 없이 평등하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청소년들의 기초 생활비는 부모님께서 부담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용돈은 저희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써야 하는 돈인데 용돈 수당이 필요할까요? 돈을 자유롭게 쓰면서 저는 돈 쓰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냥 용돈만 주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용돈 수당은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다. 아주 멋진 말인데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찬성할 줄 알았어요. 아니, 공짜로 돈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게 또 놀랍네요. 그래서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 혹시 우리 청소년 위원분들은 용돈 얼마씩 받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진 않지만 티머니에 1, 2만 원 정도 충전을 받고 있어요. 만약 돈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얘기하면서 받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용돈이 따로 없어요. 제가 엄카 아시죠? 엄마 카드. 네. 이제 엄마 카드를 사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금액도 나오고 결제 대액도 다 뜨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안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번 달에 네. 돈을 30만 원을 써가지고 오. 아유 뺏겼어요. 압수당했나요? 네, 갖고 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용돈 주마다 3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어디다 썼나요? 공개하세요. 엄마 진짜 밥만 먹었어. 뭐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밥값이만 이만큼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전 이제 코로나 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받았었는데 대부분 이제 교통비나 간식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성원 오빠랑 반대로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나니까 쓸 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주셔도 돼요 하고 이제 안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야, 아니 그렇게 말하면 이 친구 뭐가 되나요? 물어버린 거죠 지금. 네. 네. 되게 민망하네. 되게 대비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 네, 우리 한혜수 의원님은요? 네, 저는 부모님께서 현금 체크카드에 일주에 10,000원씩 넣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 돈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저축을 하고 남은 걸로는 뭐 반려동물의 용품을 사거나 좀 뭐 머리끈이 그런 귀여운 거 있잖아요. 자, 그런 데 씁니다. 네. 저는 용돈을 규칙적으로나 뭐 한 달에 몇만 이런 식으로 안 받고 잘 안 받아요 그냥. 근데 만약에 뭐 할아버지 집 가면은 뭐 생기는데 그럴 때 받으면 무조건 저금하죠. 오, 통장이 있어요? 통장 아니고 저금통이에요. 아, 저는 감성이 있네요. 현실적이지. 귀엽네, 귀엽네. 저는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하루에 100원, 한 달에 한 3,000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아니 뭐 그때라니까.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은 혹시 학창 시절에 용돈 얼마씩 받으셨나요? 뭐 저희 때도 예전이라서 사실 엄카는 없었고요. 저는 세뱃돈 받은 것을 제가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1년에 이제 설날, 추석 때 받은 거를 좀 네. 아꼈었고 근데 뭐 분명히 돈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떨어질 때마다 뭐 심부름을 하거나 뭐 아빠한테 애교를 부리거나 그래서 좀 돈을 열심히 네. 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딱 정해진 금액으로 용돈을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기본 용돈이 주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어쨌든 용돈은 일해서 얻는 돈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얻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대가 없이 주는 용돈을 받고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면 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뭔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가정마다 좀 버는 돈이 다 다른데 그렇게 평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삶은 거의 다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부유한 가정은 용돈을 따로 또 받을 수 있겠지만 가난한 친구들은 또래랑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용돈에 대해 조사하다가 용돈 없는 청소년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에서는 집안 환경 때문에 일하는 청소년기를 보냈던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일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야 내가 어렵구나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기본 용돈을 받으면 힘든 어린 시절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과격한 말이기는 했는데 줬다가 이렇게 뺏을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안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나라에서 용돈을 이렇게 딱 주면 저희야 물론 좋겠지만 나라는 저희한테 그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줘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용돈을 계속 주다가 갑자기 그만둬버리면 못 받은 청소년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용돈을 받는 아이들도 좋지만 용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모님들한테도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까지. 자, 여러분들의 용돈에 관한 소신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용돈을 주시는 분들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청소년들에게 주는 용돈 수당을 환영하실까요? 아니면 싫어하실까요? 부모님의 생각 함께 보시죠. 고등학생인 작은 아이한테는 한 달에 10만 원씩 줘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10만 원 정도. 초등학교 6학년 때는 5천 원 줬거든요. 근데 거의 2배 인상을 해서 만 원을 주는데 봐서 한 13,000원에서 5천 원 정도는 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특히 어버이날, 엄마 생일, 아빠 생일 그런 거는 꼭 챙기도록 그런 거 하라고 또 용돈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으니까. 저렇게 또 중요할 때는 선물 챙겨드리고 그래야 용돈이 올라요. 네. 세금 요즘에 세금도 많이 낸다고 다들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그 엄마 부담이죠. 어차피 부모들이 다 용돈을 주고 또 잘 사는 애도 있고 못 사는 애도 있는데 그 잘 사는 애들한테까지 굳이 그걸 용돈을 나라에서 줘야 되나. 차라리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줄 돈이 있으면 그런 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뭐 그런 애들한테 더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 부모가 진짜 그야말로 멀쩡히 살아서 열심히 사회활동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쓰고 사는 그런 집까지 전 국민 뭐 이거는 반대죠. 용돈은 그래도 그렇게 자기가 소일거리 집안일 해주면서 받는 용돈과 그다음에 부모님이 때 돼서 한 번씩 주는 용돈 그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기 자식이니까 내가 주는 게 맞고 그 돈은 다 주진 말고 이제 약간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 정하는 걸 보니까 조금 부모님들은 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 세금 걱정이 좀 더 많으시다 보니까 낭비하시는 걸 좀 싫어하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의논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청소년들이 용돈 수당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고민해본 방법이 있는데요.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어떤 방법이죠? 네, 지금 대전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들한테 2만 원 정도씩을 주고 있잖아요. 돈을 학년별로 다르게 줘야 할 것 같아서 초등학교 6학년은 3,000원만 곱하면 18,000원 비슷해지잖아요. 전국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돈을 조금 줄여서 학년당 3,000원씩 곱해서 주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2학년은 6,000원, 3학년은 9,000원 이런 식으로요? 학년당 3,000원씩.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인 우리 김나연 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8학년이니까 24,000원이네요. 24,000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송성환 의원님은 10학년인 거니까 그러면은 3만 원. 좋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청소년 용돈 수당 학년당 3,000원 적당하다 대 적당하지 않다입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이 세운 재미있는 용돈의 기준이죠. 학년당 3,000원에 대해 토론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청소년들의 평균 용돈이 얼마인지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 요즘 청소년들 용돈 얼마씩 받고 있나요? 네, 한 교육 콘텐츠 전문 회사에서 26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받고 있는 용돈 액수에 대한 건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13,000원, 중학생은 3만 원, 고등학생은 무려 6만 원 정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생각하는 적당한 용돈 금액이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8만 원 정도를 대답해서 현재 받고 있는 금액보다 33% 높은 금액을 희망한다고 답해서 받고 있는 금액보다는 더 많은 용돈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학년일수록 곱하기 3,000원과 좀 비슷한 금액인데 고학년이 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실제로 받고 있고 또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청소년들의 용돈 얼마 정도 받으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학년당 3,000원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좀 덧붙이자면 우리 모든 학년 중 가장 고생하고 마지막 학년인 고3은 조금 더 챙겨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플러스 알파로. 들죠. 네. 혹시 본인이 이제 고3이 되어가니까 약간 용돈을 많이 받기 위한 큰 그림 아닌가요? 네. 솔직하네요. 솔직하게. 엄청난데? 엄청난데? 네. 멋지네. 우리 김나연 의원님은요? 기왕 주는 용돈이면 좀 더 크게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자라나는 청소년기라 막 잘 챙겨 먹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적어도 식사를 사 먹을 수 있는 학년당 곱하기 6,000원 정도의 돈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3은 5만 원, 고3은 약 7만 원인 거죠. 저는 완전히 반대예요. 네. 이제 물론 중학생은 확신할 수도 없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돈 쓸 일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절반인 학년당 1,5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만큼 딱 최소한의 돈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과 용돈 액수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용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용돈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이제 지역 화폐 카드로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지역 경제를 또 살릴 수도 있고 또 카드를 활용하면 어디서 어떻게 언제 금액을 썼는지 또 나라에서도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카드로 쓰는 거에 좀 찬성을 하는데 특히 술이나 담배 같이 미성년자가 사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물품들을 좀 금지할 수도 있게 되어서 저는 좀 좋고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가지 의견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역으로 구분하지 말고 청소년 용돈 카드는 전국에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학원을 다른 지역으로 다닐 수도 있고 수학 여행 등을 갔을 때도 용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금은 보통 통장에 많이 하잖아요. 전 친구들이 통장을 더 많이 써볼 수 있도록 통장에 현금으로 용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라에서 주는 용돈이 필요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난한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기부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뭐 자연스럽게 기부 문화가 정착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용돈 수당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들을 나눠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청소년 용돈 가정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라에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쨌든 자녀에게 필요한 용돈은 그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평균 용돈이 6만 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용돈은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줘도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요? 저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지금 점점 없어지고 노인분들의 비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양보를 해드리고 그 혜택을 저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돈을 쓰는 기쁨을 청소년 스스로가 누리려면 청소년 명의의 카드로 지급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이 써야 하는 돈을 어른들이 생활비로 써버리면 용돈 수당에 대한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부모님께 돈이 지급되면
용돈을 받는 지금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에서 용돈을 주면 저희가 그 용돈을 한 3분의 2만 쓰고 나머지는 나라를 위해 보태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나라에 페이백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주세요. 조금만. 네, 아직도 찬성 대 반대. 여러분들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마지막 한 방 남아있다 하는 위원님 혹시 계시나요? 저요. 이제 나라에서 용돈을 준다면 물론 당장은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중에 어른이 된 우리가 갚아나가야 할 그런 빚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의 내 주머니에서 결국 어린 내 주머니로 돈을 빌려다 쓰는 셈인데 꼭 굳이 용돈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용돈이 없는 청소년기를 보낸 분이 말하시길 일하느라 사춘기를 마음껏 보내지 못해서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사춘기 기간을 따로 정해서 어렸을 때 못 겪었던 기분을 만끽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청소년답게 누리며 살기 위해 용돈을 주는 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용돈 수당을 지급해 주세요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우리 주제를 발의해준 하시안 위원님, 오늘 고민이 좀 풀린 것 같나요? 저희에게 주는 용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싫지만 요즘같이 더운 날 아이스크림 하나만 있어도 행복한 것처럼 용돈은 저희가 행복을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형이랑 누나들의 선택을 들어보고 내 마음을 결정해보고 싶네요. 자,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청소년 용돈 수당 지급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최종 선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찬성 3표, 반대 2표로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의 의견은 찬성 다수로 선택되었습니다. 용돈 받는다. 자, 오늘 청소년 용돈 수당 지급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이 용돈 수당에 대한 장단점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부모님께서 힘들게 일하다 벌어주신 용돈 정말 아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네요. 저는 용돈을 잘 안 받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용돈을 받은 고수들이라서 들어봤는데 결정했습니다. 중학교 되면 엄마한테 용돈 달라 해야 되겠어요. 형 누나들 다 받는다고 하세요. 알겠죠? 네. 용돈이란 단어 자체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익숙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용돈 수당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게 돼서 그게 굉장히 신선했고 또 용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토론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원래 반대였는데 이제 그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좀 찬성으로 바뀌었던 게 이게 토론은 힘이구나 했고 여기 계신 분들 막 가족끼리 선물도 해주고 막 기부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소비를 용돈을 너무 함부로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는 조금 용돈도 좀 신중히 쓰고 아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하고서 든 생각인데요. 제가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그런 받은 세뱃돈을 모아서 이제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안세현 위원님처럼 부모님과 다른 주변 지인을 위해서도 쓰겠다고 그런 다짐을 하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변호사님의 소감도 궁금하네요. 청소년 용돈 수당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되는지가 항상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많은 논란을 딛고 결국에 이제 선국적으로 정착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청소년 용돈 수당의 경우에도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점차 확대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 그리고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아주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